잔유 뉴욕시 감사원장이 7일 퀸즈 잭슨하이트 타운홀에서 시정 설명회를 열고 시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새로 부임한 캐시 블랙 뉴욕시 교육감이 취임 후 처음으로 퀸즈 지역 학부모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과밀 학급과 영재반 운영 등의 이슈에 대해 학부모, 교사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올 겨울 기록적인 폭설과 잦은 제설 작업으로 뉴욕이는 도로가 많이 패여 군데군데 커다란 파털이 생겨나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화요일 KNN 종합뉴스입니다. 잔니유 뉴욕시 감사원장이 7일 퀸즈 잭슨하이츠 타운홀에서 시정 설명회를 열고 시민들의 세금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잔니유 뉴욕시 감사원장이 새해를 맞아 7일 잭슨하이츠 타운홀에서 뉴욕 시민들을 대상으로 뉴욕시 감사원의 올해 시정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연사로 나선 뉴욕시 감사원 티나 김 부원장은 뉴욕 감사원의 업무 영역에 대한 설명과 함께 뉴욕 시민들이 어느 기관에 대해 감사를 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감사원의 주요 업무는 뉴욕시 각 부처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원인을 찾은 뒤 각 관련 부서의 업무에 잘못된 부분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를 진단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One of the audits that we do have right now and is hopefully going to be completed over the next couple of months is a joint audit that we are conducting with State Comptroller Tom DiNapoli. The State Comptroller actually has much more authority over the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티나 김 부원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뉴욕시 감사원 측이 뉴욕시 각 부처에 대해 개선안을 전달할 수는 있으나 개선안을 시행시킬 수 있도록 물리적인 조치는 취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뉴욕시 감사원은 시 정부와 각종 사업적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와의 계약관계에도 감사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뉴욕시 감사원 설명회에는 200여 명의 시민들을 참석해 적극적인 질문을 던지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올해 새로 부임한 캐시 블랙 뉴욕시 교육감이 취임 후 처음으로 퀸즈 지역 학부모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과밀 학급과 영재반 운영 등의 이슈에 대해 학부모, 교사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플러싱 PS 165 초등학교에서 캐시 블랙 뉴욕시 신임교육감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학부모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플러싱 25학군 공개 모임에는 과밀학급 해소 방안과 영재반 운영 등이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하지만 캐시 블랙 교육감은 참석자들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해 학부모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플러싱 25학군 최대 이슈인 과밀학급 문제에 대한 질문에 학교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학생 수보다 교사와 학생의 자질이 더 큰 문제다라고 말해 자리에 함께했던 수많은 학부모들과 교사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300여 명의 학부모와 교사들 그리고 교육위원들은 대부분 캐시 블랙 교육감에 대해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우선은 부모님들이 목소리를 냈다는 걸로 일단은 우리가 큰 성과가 있다고 해야 되겠고요. 다음 주에 그 주정부에 가서 목소리를 더 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하지만 몇몇 학부모들은 이러한 자리가 계속 마련돼 캐시 교육감에게 학부모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캐시 블랙 교육감과의 열띤 토론은 약 2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에도 많은 학부모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등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를 보였습니다. KNN 뉴스 박진호입니다. 올겨울 기록적인 폭설과 잦은 제설 작업으로 뉴욕 일원 도로가 많이 패여 군데군데 커다란 파톨이 생겨나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혜진 기자입니다. 올겨울 잦은 폭설이 이어지면서 도로변에 제설용 염화칼슘이 다량으로 살포돼 지반이 약해지면서 도로 군데군데 커다란 파톨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에 운행 중인 자동차의 타이어가 펑크나고 자동차 자체가 크게 손상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파톨을 피하기 위해 고개 운전을 하다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지난해 12월 말 폭설로 인해 뉴욕시 시내도로 4만 5천 군데의 파톨이 생겼다며 1월 뉴욕시 불만신고센터에 2천여 건의 파톨 관련 신고가 폭주했다고 밝혔습니다.
파톨 피해를 입었을 경우 90일 이내에 보상 청구 양식을 갖춰 뉴욕시 교통국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파톨을 발견했을 때 뉴욕시는 교통국 웹사이트와 뉴욕시 불만신고 311 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나소 카운티는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버겐 카운티 또한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뉴욕시의 파톨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는 감사원 웹사이트와 전화를 통해 피해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보상을 받기까지는 최소 1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파톨로 인한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재빠른 파톨 보수 작업과 함께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뉴욕시를 지나던 엠트랙 열차가 7일 오후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해 롱아일랜드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워싱턴 DC를 출발해 보스턴으로 향하던 엠트랙 열차는 맨해튼 펜스테이션을 거쳐 이날 오후 12시 25분쯤 퀸즈 써니사이드역에서 천천히 운행하던 중 전체 열차 가운데 2량이 탈선해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이 열차에는 승객 147명이 타고 있었으며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사고로 이스트리버 터널로 진입하는 2개의 철로 가운데 하나가 전면 차단되면서 이 철로를 함께 사용하는 LIRR 이스트바운드 16개 노선의 오후 열차 운행 스케줄이 취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퇴근하던 승객들은 다음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 평소보다 15분에서 30분을 더 기다려야 했으며 다른 열차를 타고 환승해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경기 침체로 재정 적자에 시달려온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올해 균형 예산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에 따르면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수는 작년에 평균 4.3% 증가해 지난 2007년 12월 경기 침체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고 USA 투데이가 7일 보도했습니다.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수는 지난 2005년 7.5% 증가한 이후 계속 증가세가 하향세를 보여왔고 특히 경기 침체가 시작된 이후 이 추세는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뉴욕시 교통사고 사망사건은 지난해 모두 269건이 발생해 2009년보다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시 교통국이 7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률은 뉴욕시가 집계를 시작한 후 사상 최저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보행자 사고가 줄어든 대신 오토바이 사고는 급증해 오토바이 사고 사망률이 3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토바이는 뉴욕시 전체 등록 차량의 2%에 불과하지만 사망사고 발생률은 위험 수준입니다. 자전거 사고도 증가해 자전거 사망사고는 지난해 모두 18건이 접수됐습니다. 자전거 사고가 늘어난 것은 마이클 블룸버그 행정부가 자전거 이용 권장 캠페인을 벌이면서 자전거 이용자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뉴저지 주민은 치료를 받기 위해 의사를 찾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 병원협회가 2009년 뉴저지주에 있는 의대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32%만이 뉴저지주에서 의사활동을 하겠다고 대답했고 2010년 의대를 졸업하고 뉴저지주에 있는 병원에서 레지던트를 시작한 수련생의 비율은 5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뉴저지 대학병원협회는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2020년이 되면 뉴저지주의 의사 수는 주민의 의료 수요에 맞는 적정 기준보다 2,800여 명이 부족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뉴저지에서 면허증 등을 두고 운전하다 적발된 운전자들에게 부과하는 벌금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뉴저지 주상원은 7일 면허, 보험, 차량 등록증 없이 주행하다 적발된 운전자들의 벌금을 현행 $173에서 $100 미만으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판사는 재량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되 $100를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적발 당시 운전자의 면허증 등이 만료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판사가 기각 조치를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상원 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와 일부 타운이 얼음이 언 호수에서 낚시를 하거나 스케이팅을 할 경우 익사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를 잇따라 내보내고 있습니다. 버겐 카운티는 7일 카운티가 관리하는 글렌록과 웰링턴 타운에 있는 호수에 주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용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울프강 엘프레드 버겐 카운티 공원국장은 카운티가 관리하는 호수 얼음 두께를 조사한 결과 9인치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난 주말 기온이 화씨 40도를 오르내렸기 때문에 얼음이 깨질 위험이 높아 사용을 금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리치우드도 지난 주말 타운 내에 있는 킹스폰드와 그레이든풀 호수의 사용을 금지시켰고, 테너플라이는 네이처 센터 안에 있는 호수의 얼음이 두껍지 않아 사고 위험이 있다며 주민들에게 접근하지 말도록 경고를 내보냈습니다.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있는 옛 TWA 항공터미널에 고급 호텔이 지어집니다. TWA 항공터미널은 1962년 유명 건축가인 이에로 사에리넨이 설계한 건물로 비둘기가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는 모습을 하고 있는 유명한 건물입니다. 그러나 이 건물은 2001년 TWA 항공이 도산한 이후 현재까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최근 이 건물을 호텔로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건축회사를 대상으로 재개발 프로젝트 계획안을 받고 있습니다. 항만청은 TWA 항공터미널과 최근 새로 세워진 젯블루 항공터미널 사이에 객실 150개 규모의 고급 호텔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곳에는 로비, 식당과 쇼핑센터 등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8일 신종플루 예방 백신을 접종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서 기면증으로 추정되는 증상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12개 나라에서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이날 발표문을 통해 2009년에 유행한 신종플루의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이 널리 이루어진 결과 2010년 8월 이후 최소한 12개 나라에서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기면증 사례가 보고됐다며 이런 종류의 수면장애는 과거 백신 접종 사례에서는 없었던 것이라며 소속 전문가들이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HO에 따르면 낮 시간에 과도하게 졸립고 환각과 수면 발작을 일으키는 증세인 기면증은 스웨덴과 아이슬란드,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에서 발생 빈도가 높았습니다. WHO 산하 국제 백신 안전성 자문위원회는 핀란드에서 글락소스미스 클라인의 신종플루 백신 팬데믹스를 접종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면 증세를 보이는 비율이 접종을 받지 않은 어린이들에 비해 9배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 반정부 시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정부와 야권 간 대화가 시작된 가운데 미국이 야권 핵심 세력인 무슬림 형제단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7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무슬림 형제단 간의 교류가 없었다고 밝힌 뒤 우리는 그 조직 몇몇 리더들의 언사와 상당한 입장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무슬림 형제단이 이집트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 이집트 사태의 향후 시나리오 중 최악의 하나로 반미 성향의 이슬람 정치단체가 미국 중동 전략의 교두보 역할을 해온 무바라크 정부를 대체하는 상황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태국, 미국 등 7개국이 8일부터 태국에서 연합 군사훈련인 2011 코브라 골드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태평양 지역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인 코브라 골드는 미, 태국 양국 간 합동 군사훈련으로 1982년 시작됐으며 올해는 한국과 미국, 태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7개국이 14,000여 명의 병력을 파견해 훈련을 실시합니다. 참관국 자격으로만 참여하던 한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해군, 해병대 소속 장병 332명을 파견했고 상륙함과 상륙 돌경 장갑차 등을 투입해 외국 군대와 함께 상륙작전을 벌였습니다. 한국은 올해에는 연평도 사건 등 국내 사정을 고려해 해병대 1개 소대 등 56명을 파견해 연합 군사훈련에 참여합니다. 미국 정부가 도요타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에 대한 10개월간의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8일 발표했습니다. 미 연방교통부는 이날 오후 의도하지 않은 차량 가속 현상이 전자적 기능 결함에 의한 사고였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도요타는 지난 2009년 가을부터 전 세계적으로 1,100만 대 이상의 차량을 리콜했으며 미 정부에 4,880만 달러라는 사상 초유의 벌금을 물기도 했습니다. 도요타는 하지만 이들 차량을 회수해 조사한 결과 전자 스로틀 제어 시스템 결함을 찾아내지 못했다며 사고 원인을 운전자의 페달 조작 실수로 돌렸습니다. 미 고속도로 교통안전국 역시 지난해 8월 미 항공우주국 등과 함께 사고를 당한 운전자들의 차량 데이터 기록 장치를 조사했으나 전자적 기능에 결함이 있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해 도요타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델라웨어 등 동부연안 4개 지역을 연안 풍력발전 예정지로 선정하고 5천만 달러의 예산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하기로 방침을 정하는 등 청정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켄 살라자르 내무장관과 스티븐 추 에너지 장관은 7일 버지니아주 노포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풍력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고 USA 투데이 등 미 언론들이 8일 보도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풍력 발전 개발 예정지로 선택한 곳은 델라웨어, 메릴랜드, 뉴저지, 버지니아주 등 4곳으로 향후 5년간에 걸쳐 이 지역에 5,050만 달러 규모의 연구개발 보조금이 제공되고 환경 영향 평가 등 발전소 개발에 필요한 절차도 대폭 간소됩니다. 이어서 TVK를 연결해 미 서부 지역 동포사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남문기 회장이 2개의 한인회를 하나로 합치는 데 발벗고 나섰습니다. 남 회장은 오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두 한인회 이사진들과 함께 단합대회를 열고 하나의 한인회로 통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성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8개월이 넘도록 분열된 채로 지속되어 온 LA 한인회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입니다.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남문규 회장은 오늘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2개의 한인회를 하나로 통합하는데 앞장설 것이라 밝혔습니다. 남문규 회장은 그동안 2개의 한인회로 인해 LA 한인사회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한국 정부로부터도 인정을 못 받고 있다고 밝힌 남 회장은 100만 한인 동포를 대표하는 단체로 다시 만들기 위해 오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단합대회를 개최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남 회장은 이미 이메일을 통해 양측에 통보를 한 상태이고 단합대회에서 양측의 이사진들과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모색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양쪽 이사들하고 이사장, 회장님 다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참석하셔갖고 많은 대화를 통하면은 제가 아까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는 LA 동포고 우리는 다 아는 사람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아마 대화가 통하면 통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LA 한인회 통합 계획에 대해 새 LA 한인회 박유한 회장은 통합을 위한 자리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박 회장은 한인회 통합을 위해서라면 어느 한쪽이 반드시 양보를 해야 되지만 LA 한인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동포사회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또 동포 사회를 원한다면은 위해서라면은 누가 앞서고 뒤지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화를 통해서라면 제가 어느 정도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포 사회가 원하지 않는 2개 이거는 우리가 언제까지 지속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가 돼서 뭔가 일을 하자고 하는 거죠. 반면 스칼렛엄 LA 한인 회장 측은 이와 관련해 어떠한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아 통합을 위한 단합대회가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8개월이 넘게 끌어온 한인의 사태가 이번 계기를 통해 어떠한 국면을 맞이하게 될지 한인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VK 뉴스 김성모입니다. 이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뉴저지 한인세탁협회에서 주관하는 2011년도 제1차 세미나가 2월 5일 베다니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불황 극복을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100여 명의 세탁인들이 참석해 불황 극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에서 시라큐스 지역에 대한 2011년도 순회영사 활동을 실시합니다. 오는 3월 26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여권 발급 신청, 가족관계 등록, 병역 업무 등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여권과 영주권 등의 구비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동포사회의 화합과 남북한 통일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2월 16일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오후 6시 민화여 범 뉴욕 협의회 출범식을 합니다.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 바랍니다. 모피의 명과 블랑시의 모피가 발렌타인스데이를 앞두고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세일 행사를 개최합니다. 한국의 신세계 백화점에 미주 최초로 진출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블랑시의 모피는 이번 행사를 통해 500여 벌의 많은 모피를 선보일 예정이며 고객의 사랑에 감사하는 뜻에서 특히 30-40벌에 달하는 2개의 렉 제품들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가격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인단체들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 소득세 신고 대행을 실시합니다. 민권센터, 뉴욕 한인 봉사센터 등 4월 초까지 대행 행사를 진행하므로 미리 예약하시면 편리하게 소득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 교사회에서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님을 위해 오는 3월 26일 발달장애 아동을 가진 부모님을 위한 세미나를 엽니다. 발달장애 및 학습장애를 지닌 학생들에 필요한 교육 및 지침에 대해 교육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아프니까 청춘이다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가 여러 매체에 기고했던 글을 비롯한 42편의 글을 묶어낸 책입니다. 청춘의 멘토로 따뜻한 위로와 머리를 내리치는 따끔한 충고, 인생의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춘들에게 진정한 멘토가 되는 책입니다. 많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젊은이들의 공감을 얻기도 한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나를 돌아보고 용기를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점에서 무료로 한국의 최신 신간도서를 만나세요. 최신의 한국 신간도서를 마음껏 볼 수 있는 플러싱 알라딘 서점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오늘의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연방 센서스국이 3일 발표한 2010 인구 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뉴저지 한인 밀집적인 팰리세이드 파크 전체 인구의 58%가 아시안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0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전국민 상대 인구조사 결과 펠팍에서 아시안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도에는 팰리세이드 파크의 아시안들은 전체 인구의 41% 수준에 그쳤지만 10년 동안 꾸준한 증가를 통해 2010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58%가 아시안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연방 센서스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 펠박 전체 인구 수는 19,622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58%인 13,050명이 아시안들로 나타났습니다. 20년 전인 지난 1990년에는 팰리세이드 파크의 아시안들 수가 단지 20%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팰리세이드 파크의 백인 수는 지난 2000년도에는 39%를 차지했지만 10년이 지난 2010년에는 21%로 급격한 감소 현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뉴저지의 또 다른 한인 밀집적 가운데 한 곳인 포트리의 경우 전체 인구수가 35,345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아시안 수는 38%인 13,587명으로 밝혀졌습니다. 10년 전 포트리 아시안 수는 31%를 차지했었습니다. 이렇게 뉴저지 한인 밀집지역의 아시안 인구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오니아의 경우 전체 인구 8,937명 가운데 35%인 3,139명이 아시안들로 조사됐으며 테너프라의 경우 전체 인구의 26%인 3,799명이 아시안들로 밝혀졌습니다. 리치필드 역시 전체 인구의 29%가 아시안들로 구성됐습니다. 이처럼 뉴저지 아시안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아시안들에 대해 접근성이 좋을 뿐 아니라 비교적 높은 삶의 질을 함께 충족시켜줄 수 있어 인기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뉴저지 버겐 카운티의 경우 총 인구의 14.5%가 아시안들이며 뉴저지 전체 인구로 볼 때 아시안들은 8%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인들을 포함한 아시안 이민자들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미 주류 사회 정치에 관심을 보임으로써 뉴저지 지역에서 한인들의 정치력이 한층 더 성숙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2월 8일 화요일 오후부터 구름이 점차 물러가 저녁에는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18도까지 내려가는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9일 수요일은 부분적으로 구름이 낀 가운데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31도, 밤 최저 기온은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건강 365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현재근 원장님께서 대장암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최근에 한국인에서도 식생활 습관의 서구화로 인해 대장암의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장암의 종고 병변인 대장용종에서 발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50세 남성의 경우 25%에서 대장용종이 발견이 되며 여성의 경우 15%에서 대장용종이 발견이 됩니다. 대장용종은 대부분 증상이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미국 소화기내과학회에서는 대장암 선별을 위한 대장 내시경 검사를 50세 이상의 모든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50세보다 10년이 빠른 40세부터 대장암 선별을 위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2월 8일 화요일 KN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